오늘은 마지막 단원인 4단원 논리로 여는 세상, 논리적으로 읽기라는 단원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주장하는 글을 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문 사설이라던가 칼럼 혹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 여러 온라인에서 접하는 서로 다른 의견들, 그 의견을 글로 표현한 것들이 다 주장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글에는 당연히 그 글쓴이의 주장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무엇이 있어야죠? 그렇죠. 바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논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논증을 전개하는 방법과 그 특징, 그리고 효과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전개하는 방법과 그 특징, 그 효과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증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가 귀납이고 또 하나는 연역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 논증 방법 두 가지의 내용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논증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라는 것은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 이상의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주장을 내세울 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논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과정인 논증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귀납, 또 하나는 연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납과 연역의 개념과 또 그 특징, 효과,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도 있겠죠. 그 내용을 자세히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논증 방법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귀납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닌 논증 방법입니다. 충분한 양의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화와 유추가 귀납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귀납법에 대한 개념을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무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귀납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귀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이 나뭇가지에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는 이것들이 다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고, 이 나뭇가지가 많잖아요. 지금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나뭇가지들, 즉 구체적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아래 하나의 그 줄기인 일반적 원리와 사실로 귀결이 되는 것을 귀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귀납인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일단 요 이미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수많은 나뭇가지들, 즉
수많은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한 줄기로 합쳐지죠. 하나의 줄기인 일반적인 원리와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귀납이다. 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서 예문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이 쓰인 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현이는 오른손잡이인데 운동을 잘한다. 수찬이도 오른손잡이인데 운동을 잘한다. 의민이도 오른손잡이인데 운동을 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지금 나열된 세 개의 문장들은 모두 다 동현이라는 개별적인 사람을 관찰해서 얻어낸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이 되고요. 수찬이라는 개별적인 사람을 관찰해서 얻어낸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 의민이라는 개별적인 사람을 관찰해서 얻어낸 또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한 구체적인 사실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니까 오른손잡이이고 오른손잡이인데 운동을 잘해요.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를 이끌어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따라서 오른손잡이는 운동을 잘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따라서 오른손잡이는 운동을 잘한다라는 일반적 보편적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논증 방식을 귀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귀납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들, 예를 들어 이 지금 따라서 오른손잡이는 운동을 잘한다라는 이 귀납으로 이끌어낸 결론이 참이려면 믿음이 더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근거가 많아야 되겠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오른손잡이들을 다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죄다 오른손잡이들이 운동을 잘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이 데이터가 많이 증명이 됐어. 그러면은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모두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거죠. 전제. 전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전제. 이 전제를 통해서 어떠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귀납인데 당연히 전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결론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져요. 그게 귀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일까요? 귀납법을 사용했을 때. 귀납법을 사용했을 때 전제가 참이야. 전제가 true,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도 반드시 true, 사실일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은요. 개연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개연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절대적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납법을 우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귀납법은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결론도 참일 거라는 어떤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예문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른손잡이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도 생기겠어요. 오른손잡이인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제 중에 하나가 약간 다른 그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다. 전제로 깔아놨던 구체적 사실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다 하면은 이 결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딱 저거 동현이는 오른손잡이인데 운동을 잘한다. 요거 하나만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을 딱 하나만 놓고 바로 결론으로 따라서 오른손잡이는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개연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왜? 전제로 잡아놓은 구체적 사실의 범위가 너무 좁잖아요. 딱 한 사람만 관찰했는데 섣불리 모든 오른손잡이로 일반화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납법의 특징은요. 귀납법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결론도 참이다.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고 다만 참일 확률, 즉 개연성이 높아진다 정도를 우리가 귀납법으로 이끌어낼 수는 있어요. 자, 요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전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전제들을 통해서 얻어낸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거다 보니까 지식을 좀 넓혀준다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팩트다, 참이다, 트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좀 높아지면서 좀 새로운 지식으로 결론을 넓혀준다, 지식을 넓혀준다 라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는 하나의 논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75쪽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귀납법의 예문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이건 다 구체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따라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보편적인 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가는 게 귀납인 거예요. 예문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귀납법의 종류에는 유추와 일반화가 있는데요. 먼저 유추를 살펴보면 유추란 두 대상 간의 유사점, 즉 비슷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그것들 사이에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을 유추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추의 예문을 보면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벼농사가 잘 된다.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 자, 즉 태국과 베트남은 유사한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벼농사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베트남도 이러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베트남도 뭐가 잘 될 것이다? 그렇죠.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을 귀납법 중에 유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귀납법의 또 다른 종류로는 일반화가 있습니다. 이 일반화라는 것은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까마귀는 검다. 두 번째 까마귀는 검다. 세 번째 까마귀는 검다. 네 번째 까마귀는 검다. 쭉쭉쭉쭉쭉 해서 100번째 까마귀는 검다. 자, 이렇게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100마리의 까마귀를 관찰했더니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례들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느냐?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것을 귀납법 중 일반화라고 합니다. 이제 다양한 논증 방법 중 두 번째, 연역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연역이라는 것은 일반적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참인 대전제를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일반적 사실이 참이면 결론도 언제나 참이 되며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음 페이지에 가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을 나무에 비유했었다면 연역법은 화면처럼 피라미드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있는 일반적, 보편적 원리를 전제로 해서 쭉쭉쭉 퍼지고 퍼져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연역이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원리,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서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이고요. 전제 부분에 이미 결론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논증 방법입니다. 아직도 어렵죠? 예문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일반적 원리 법칙에서 출발하여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 연역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이 쓰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자, 이 말은 인간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사실이자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큰 대전제로 지금 깔려 있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게 연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지금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은 걸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수많은 인간 중에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지금 하나가 확인이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고. 자, 그러면 앞에서 내세운 전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 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는 또 이 전제를 합치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 끌어낼 수 있겠죠. 어떤 사실? 따라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 인간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역법은 큰 대전제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좀 좁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출발을 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큰 범위의 대전제를 깔아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증명을 해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결론 부분에 죽는다. 그리고 전제 부분에도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게다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것도 하나의 전제로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연역은 귀납과는 달리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100% 뭐가 되겠어요? 참이죠. 반대로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연역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펼쳐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대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역법에 의거한 논증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너 욕을 할 수 있니? 나쁜 놈! 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한번 연역법으로 풀어볼게요. 욕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 그 욕을 누군가에게 하는 건 나쁜 행동이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요. 이 욕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너예요. 너는 욕을 했어요. 이건 구체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끌어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넌 나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귀납과 연역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귀납과 연역이라는 논증 방법을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보면서 이 주장하는 글 속에는 귀납법이 쓰였는지 혹은 연역법이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